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는 물류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택배 하나하나까지 이 모든 것 뒤에는 상상 이상의 거대한 물류 시스템이 숨어 있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물류의 놀라운 비밀을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볼 거예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흔히 택배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그게 사실은 글로벌 물류 시스템의 아주 작은 조각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건이 이동하고 저장되고 유통되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물류라고 하는데요. 이 물류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옮기고 서류에 기록하던 일들이 이제는 첨단 기술 덕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어요. 마치 마법처럼 말이죠. 과거에는 몇 날 며칠이 걸리던 복잡한 운송 과정도 이제는 단 하루, 심지어 몇 시간 만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혁신적인 기술과 끊임없는 효율화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자동 배송 로봇이에요.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죠. 일본의 라쿠텐 같은 회사들은 이미 도쿄 시내에서 자동 배송 로봇을 이용해서 물건을 배달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로봇들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장애물을 피하고 신호등을 인식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요. 이제는 집 문 앞까지 로봇이 택배를 가져다주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죠.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문 밖에 귀여운 로봇이 주문한 신선식품을 배달해주는 풍경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로봇 배송은 특히 인건비 절감과 24시간 배송 가능성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로봇만 투입되는 게 아니에요. 물류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8년까지 운송 차량의 하역 대기 시간이나 실제 하역 시간을 총 2시간 이내로 확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트럭이 더 빨리 다른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되고 전체적인 배송 속도가 빨라지니까 물류 비용도 절감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설비에 투자하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물류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심지어 모달 시프트라고 해서 한 가지 운송수단이 아닌 여러 운송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시도까지 하고 있대요. 여기서 모달 시프트는 도로 운송에 집중되어 있는 화물 운송을 철도나 해상 운송으로 전환하여 환경 부하를 줄이고 운송 효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정말 대단하죠?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물류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율화 노력에는 화주, 즉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나 물건을 받는 사람, 그리고 물류회사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요. 일본에서는 화물량이 많고 영향력이 큰 기업들을 특정 사업자로 지정해서 아예 물류 총괄 관리자 CLO를 선임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답니다. 이 CLO는 기업의 물류 전략을 총괄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을 지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물류가 우리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처럼 엄격한 규제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럭 운전사님들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어요. 택배 재배달 때문에 운전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한번 배송에 실패하면 다시 방문해야 하고 이는 시간과 연료 낭비로 이어져 운전사님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요즘은 집이 비어있을 때도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치 방법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배송료 무료 표시 제도까지 재검토한다고 해요. 사실 배송이 무료라고 해도 그 비용은 어딘가에 녹아있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쌓여야 트럭 운전사님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더 효율적인 물류가 가능해지는 거죠. 참고로 일본 트럭의 적재율은 아직 40%도 안 된대요. 2022년 기준 39.7%라는 수치는 트럭이 절반 이상 비어있는 상태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텅 빈 트럭이 많다는 건 그만큼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걸 개선하기 위해 물류, 공동화나 최적화된 경로 설정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시장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 시장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온라인에서 옷이나 신발, 심지어 신선식품까지 주문해본 경험 있으시죠? 이런 온라인 구매의 증가는 물류 시장을 엄청나게 키우는 원동력이 되고 있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는 곧 물류 산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어요. 특히 3PL 서비스라는 게 아주 뜨고 있는데요. 이건 서드파티 러지스틱스의 약자로 기업들이 자기네 물건을 운송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복잡한 물류 업무를 전문 물류 회사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고, 물류 전문 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운송, 창고 관리, 재고 관리, 주문 처리 등 모든 걸 대신해주는 거죠. 3PL 서비스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것을 넘어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고 있답니다. 기술 발전도 물류의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IoT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AI, 자동화 같은 첨단 기술들이 물류 현장에 도입되면서 물건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고 가장 효율적인 운송 경로를 찾아주고 창고 작업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등 물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죠. 예를 들어 IoT 센서는 창고 내 상품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재고, 관리를 더욱 정밀하게 만들고, AI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배송 계획을 수립합니다. 물류 창고에 가보면 로봇들이 척척 움직이고 드론이 물건을 나르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러한 기술들은 물류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적 오류를 줄이며 전반적인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류 시장을 이끌어가는 DHL, DSV, KUHNENAGEL과 같은 대형 기업들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과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답니다. 이 회사들은 단순히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넘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복잡한 국제 물류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해주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회사들 덕분에 지구 반대편에서 만든 물건도 며칠 만에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들 기업의 경쟁은 결국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한 물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잠깐 살펴볼까요? 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소매 및 유통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었어요. 2029년에는 그 규모가 무려 1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는 미국 전체 소매 판매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 채널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중에서도 아마존은 독보적인 존재예요. 빠른 배송,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 그리고 강력한 고객 서비스를 바탕으로 미국 온라인 쇼핑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아마존이 꽉 잡고 있는 거죠. 아마존은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 유료 회원들에게 무료이기, 배송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요. 또한 수많은 자체 물류센터와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물류 역량을 자랑합니다. 물론 다른 경쟁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아마존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525NLIN이 2 오프라인나 545NLIN이 4 오프라인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525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령하는 방식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의미하고, 545는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하여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욱 진화된 개념이에요. 또 모바일 기기로 재고를 관리하고 주문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마존을 따라잡으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와 타겟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 픽업 서비스나 당일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며 아마존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물류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소비자들은 더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끊임없는 경쟁이 바로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통계도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2년 일본 트럭 적재율은 39.7%에 불과하고요. 이 낮은 적재율은 운송 비효율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미국 이커머스 시장은 2023년에 1조 657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9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해서
1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대요. 이처럼 가파른 성장은 물류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40% 이상이라는 수치도 정말 놀랍죠. 이는 특정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기업들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로 맞설 수 있는 도전의 장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물류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물류의 복잡하고도 효율적인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기술과 노력들을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단순한 배달을 넘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인 물류.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물류는 단순히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더불어 환경 보호,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다음에는 물류 산업의 흥미로운 뒷이야기나 최신 트렌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때까지 안녕.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